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메타디움 사무실 직접 왔는데 네, 메타디움의 여러 주역이신 임원진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팀원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봤는데 팀원들이 막 영어도 잘하고 다른 언어도 잘하고 그리고 외모도 다 출중하셔가지고 팀원들의 각자의 이제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 난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메타디움의 컨셉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그 아이덴티티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예요.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면은 보통 뭐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뭐 은행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넘버 뭐 이런 사실 숫자나 이렇게 정형화된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는 아이덴티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어떤 성격,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호라든지 그리고 뭐 멀리 가서는 뭐 바디 신체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검증해주지 않아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까지 포함하는 두 가지 아이덴티티를 다 통합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디지털 상에서 지금 완전히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을 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나의 내 모습을 100%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툴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뭐 그렇게 되면 진짜 좋긴 한데 사실상 이거를 막 어떻게 이거를 구현을 해놨지 솔직히 막 약간 의심하는 분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인증을 한 부분들인데 뭐 이건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증명할 거고 그걸 어떻게 블록체인에 얹을 거고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네, 뭐, 너무 철학에서 갑자기 기술로 막 다 갔어. 뭐 저희는 사실은 이제 송희 씨가 얘기한 부분들은 좀 철학적인 기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들이 회원 정보, 개인 정보의 관리를 서버가 하는 입장이었고요. 사용자는 그 서버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허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보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저 온라인상 어딘가에 있는 서버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도 많고 해킹 사고들도 상당히 사실 많이 발생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컨트롤의 주체, 그러니까 자기 데이터의 생성 그리고 그거의 사용, 업데이트, 뭐 삭제 등의 모든 권한들을 엔드 유저가 갖게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PKI라고 하는 이제 크립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엔드 유저가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메타디움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셀프 소어린이라고 해서 어떤 아이디를 생성하건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건 어떤 키를 등록하건 개인이 권한도 있고 실제 액션도 취하되 만약 이거를 누군가에 증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관들에게 이제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맞다라는 것들을 검증받아서 서로가 그 검증받은 정보가 사용돼야 되는 시점에는 그런 검증받은 정보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지 가공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은 블록체인에 저희가 개인정보를 올리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는데요. 그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그 개인정보의 진위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이 사람의 시그니처를 베리파이 할 수 있는 퍼블릭 키와 연관되어 있는 이 사람의 어드레스 이 두 가지 정보 공개돼도 문제가 없는 정보만을 블록체인에 올리되 생성, 사용, 업데이트, 삭제 등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저희가 만드는 메타디움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블록체인 상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뭐 당연히 필요한 이제 기술이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의 이제 특허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 특허적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서 뭔가 사람들이 이게 정말 구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희 실질적으로 이 메타디움 프로젝트가 오피셜하게는 시작된 지가 저희가 이제 ICO를 올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길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 프로젝트의 이제 코인 플러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인증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B2B 형태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제공해 왔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인증 관련된 특허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개 이상을 코인플로가 보유하고 있고 전체 코인플로가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허는 200개가 지금 넘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테크레이스를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특히 그 인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말 정도부터였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한국의 공인인증서에 대한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공인인증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시작됐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특허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개인키의 관리라거나 이런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들, 멀티 시그니처라거나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특허들이 이제 연이어 나오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특허를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플러그는 실제로 이 인증 서비스를 프라이빗한 형태로는 금융기관들의 솔루션을 이미 제공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는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약간 리버스 ICO와 비슷한 모습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술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사실상 이게 결국에는 신원 인증도 그렇고 사용자들이 이걸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처가 이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좀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챌린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ID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소셜 로그인 기능들,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카카오 뭐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보는 거는 블록체인 기반의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피케이션 플랫폼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프로젝트가 메타디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그 경쟁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사한 프로젝트들은 그런 KYC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정부 기관 또는 발행 기관하고 그들과 이제 협력을 하는 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한 프로젝트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의 또 챌린지는 이 국가 또는 그 기관에서 발행된 아이덴티피케이션에는 공통적으로 신원의 인증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하고 연결되어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또는 연금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근데 이게 일반 민간 기업 주도의 블록체인 기반의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됐을 때 그런 그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을 누가 개런티 해줄 수 있냐.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지적인 프로젝트밖에 될 수가 없다. 글로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현재의 아이덴티피케이션들은 지금 역사상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아이덴티티의 주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나는 바쿠냐, 너는 바쿠냐.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월 며칠생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만 받지 저희가 내가 누구야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가 있는데 오버헤드는 뭐냐면 그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분실에 대한 책임 또한 발행 기관에서 대신해 줬어요. 내가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저 잃어버렸어요. 다시 주세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셀프 소버린이 되게 됐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셀프 소버린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내 데이터를 구글이 알고 있어, 페이스북이 알고 있어, 싫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만큼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사업적으로는 이 셀프 소버린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어떻게 유저들한테 전달을 잘 할 건지.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 이후에 뭐 당연하지만 방해 요인들을 제거를 하면서 매스 아답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다른 블록체인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거는 일단은 유즈 케이스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함으로써 확실한 밸류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목표를 두고 저희가 이제 MVP 같은 거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십도 그 연장선에서 그런 이제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현재 굉장히 텐저블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들 또는 기관 또는 국가하고의 파트너십,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애드밸류 할 수 있는 그런 곳들만 차별화해가지고 저희가 파트너십 전략도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확실하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면서 그 허들들을 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파트너십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상 이제 파트너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유즈 케이스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현재 그런 메타디움의 파트너십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처음에 저희는 그거를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게임 회사 좀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게이머들은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그런 주민등록증이나 패스포트, 여권 같은 그런 일반 피지컬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아직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반면에 자기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그 버추얼한 아이덴티티 또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확고한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추럴하게 또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관리도 잘해요. 내 아이템들을 안 뺏기기 위해서 비밀번호도 자주 바꾸고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게임 인더스트리를 첫 태클링하는 인더스트리로 엔트리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파트너십도 하고 게임 엔진 네네.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마켓시어 높은 게임 엔진 회사가 있는데 파트너십은 체결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사 또는 퍼블리셔들, 그다음에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임 커뮤니티 회사들 또는 뭐 e스포츠 오르가나이저들 뭐 이런 곳들이랑 첫 번째 뭐 파트너십 위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너십으로 저희가 이제 테크 쪽이나 이제 블록체인의 에코시스템 빌딩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학교들, 학회 뭐 이런 곳들이랑 기술적으로 될 수 있는 곳들랑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코인플러그라는 저희 기술 파트너가 뭐 R3라든지 하이퍼레저,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션 뭐 다 가입이 돼 있는 액티브한 저희가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또 그거는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거긴 한데 저희가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들도 그쵸, 많잖아요. 네. 전 세계 7분의 1이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게이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청소년들처럼 일상의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 virtual identity 저희가 하려는 것들을 좀 제공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어답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 솔루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듣고, 그리고 신원 인증에 대해서 CEO님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메타디움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메타디움에 이제 앞으로의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네, 많죠. 예. 간단하게 가장 최근에 이제 있을 만한 이벤트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한국에는 사실 아직 뭐 코인플러그라는 회사도 있고 오래되긴 했지만은 메타디움이라는 프로젝트가 한국 홈페이지도 없고 한국 백서도 아직 없고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요. 저희에게는 이번에 같이 하는 이 인터뷰가 첫 어떻게 보면 인사인데 그 첫 인사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ICO, 그러니까 크라우드 세일에 대한 그 계획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풀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모두의 문제예요. 크립토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래도 커뮤니티들이 같이 조인할 수 있고 오너십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크라우드 세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주 많은 분량은 사실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 전체 토큰의 2.5% 정도 되는 토큰을 저 첫 발표라서 너무 긴장되는데 9월 18일부터 코인스퍼라고 하는 익스체인지랑 같이 IEO라고 하죠. 요즘에 새로 나오는 그 형식인데 그 IEO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고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 코인스퍼 그 CEN이라고 하는 그 CEN이라고 하는 토큰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10이터까지 그리고 그게 없으신 분들은 5이터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예, 저희 토큰에 대한 이야기나 그다음에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미디움이나 브런치나 뭐 페이스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훨씬 더 드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제 이렇게 메타디움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상 이제 메타디움에 궁금한 점이 많은 것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이제 찾다 보면은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게 있어 막 이렇고 사실상 뭐 코인플러그도 사실상 막 비탈릭이 막 고문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막 사람들이 뭐 한국 프로덕트 뭐 한국 기업에 막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고문들도 이제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메타디움 뭐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기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해주시면은 아마 메타디움에서 최대한 친절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가요?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